와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늘 항상 가까이 있고 쉽게 갈 수 있지만 눈여겨보지 않는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을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선 전기미술대전 새나라 새 미술을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 다녀왔고, 기대 이상의 다양한 작품들과 1392년 조선의 시작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전시였습니다. 반면에 국립고궁박물관은 반대로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조선시대 공안의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의 미디어들도 직접 시청할 수 있어서 동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입장료인 3,000원을 내고 들어오셨다면 국립고궁박물관은 무료입니다. 경복궁을 상징하는 정문인 광화문을 기준으로 왼쪽 편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동반자 국립고궁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품격 있는 왕실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와문이 여러분께 오롯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시에 담겨있는 왕실 유산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미디어 2개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조선시대 경복궁의 숨겨진 공간들을 입체적으로 한 공간씩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사계절의 뚜렷한 우리나라의 계절의 변화에 따른 궁의 모습, 그리고 왕이 직무를 보시는 근정전의 세부적인 내부의 모습 등을 화려한 영상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대한제국을 주제로 한 전시장 입구에 두 대의 클래식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탔던 어차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제작한 캐딜락 리무진입니다. 차체에는 황실 문장인 황금 오약꽃 장식을 붙였고 내부는 오약꽃이 수놓인 황금색 비단으로 꾸며 황실 어차로서 위엄과 화려함을 갖추었습니다. 대한제국 1897년 조선 제26대 왕 고종은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경운궁, 현 덕수궁을 제국의 궁궐로 삼고 황제국에 걸맞는 부국광벽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과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 군사, 재정 등 각 분야의 국가 운영체제를 개편하였고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전기, 전차, 철도 등 서구 근대시설을 도입하고 시민공원도 조성하는 등 근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궁궐 내에는 전통 건축과 함께 서양식 건물을 건립하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 황궁으로의 위엄을 더하면서 근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은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인해 그 역사가 13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우리 역사 최초의 근대국가이자 황제국이었다는 점에서 짧지만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조선을 이어 대한제국으로 19세기 세계는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쇄국 정책을 취했던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세계 외교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국외의 사절단을 파견하고 박람회를 통해 서양에 조선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외국 선진 제도와 문물을 배우고 도입하여 교통, 통신, 금융,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서구 근대 문물의 도입이 제국주의 열광의 침략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대한제국은 점점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고종과 순종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한 고종은 황실의 권위를 높여 황제권을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근대적인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을사늑약 반대, 헤이그 특사 사건들을 구실로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뒤를 이은 순종은 일제의 간섭이 심해진 시기에 즉위하여 황제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가 계획한 순종의 전국 순행은 거꾸로 백성들이 애국심을 분출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종과 순종의 죽음은 각기 1919년 3.1운동과 1926년 60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선포와 황제국 건립,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은 1887년 2월 제국주의 열광에 맞서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의 의지를 다지며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국호를 대한으로,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구단에서 황제에 즉위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국적을 높인 고종은 국가 간 등급의 외교를 하고 황제국에 맞는 의례와 제도를 정비하여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천지의 고제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으며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여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1897년 9월 18일 대례의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국가 운영 체제의 정비. 고종은 부국강병한 근대국가를 위해 국가 운영 체제 정비에 힘썼습니다. 특히 왕실 사무국기구인 국내부를 국가개혁을 이끌어갈 핵심 조직으로 삼아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의 근대화를 꾀하고 근대적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또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공포하고 형법 대전을 반포하여 근대적인 법체계를 수립하는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근대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취해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광무 개혁이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의 변화상.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고종은 각종 국가 의례와 상징물을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어보와 궁궐처럼 황제를 상징하는 물건과 공간에는 거북이나 봉황 대신 용 문양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의복과 의례용품으로는 황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편 국기로 제정된 태극기를 각종 행사 때 황실의 상징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황제국의 상징, 환구단과 환구제.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입니다. 고종은 중국 사신의 숙소였던 남별궁에 환구단을 건립하고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중국의 제후국으로서 천제를 지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 세조대 이후 중단되었던 환구제도 대한제국기에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황제는 동지와 정월, 첫 신일에 황태자와 문무백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늘신, 땅신, 그리고 왕조의 시조인 태조 고황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환구단 건설과 환구제의 시행은 독립된 황제국의 수립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1913년 일본이 환구단 자리에 호텔을 지으면서 현재는 신일을 보관하던 건물인 황궁호 등 일부 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궁, 경운궁.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법궁이자 도시 근대화 사업의 중심이었습니다. 1896년 아간파천 이후 궁역을 확장하고 전각을 신축하였으며 권례의 서양식 건축물을 지어 근대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된 후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경운궁은 선왕제가 거처하는 궁궐이 되었고 이를 고종의 궁호에 따라 덕수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대기 황실 궁궐 내부 모습. 대한제국 시기를 전후하여 궁궐에는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서양식 가구와 장식용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구와 생활용품 대부분은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오약꽃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샹들리아 같은 전기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덕수궁 창덕궁의 생활공간은 점차 서양식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근대식 연회와 황실 식기. 개항 이후 세계 각국과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양의 외교관 등과 교류하기 위한 서양식 궁정, 연회가 도입되었습니다. 식탁과 의자 같은 서양식 가구들이 식당에 갖춰졌고 양식기가 유입되었습니다. 국립고고박물관에 소장된 근대기 수입 도자기들은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자가회사의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색 오약꽃 무늬로 장식한 것들이 많아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문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찬장에는 주로 서양식 요리가 준비되었고 조선 음식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트러프, 조선의 애저탕 요리가 나오는 등 동서양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성대한 만찬이었으며 전통 술, 샴페인, 맥주 등의 주류와 담배 같은 기호식품도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 왕 순종. 지난날의 병합인 한일 병합늑약 인주는 일본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오. 다 나의 한바가 아니라 나는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다. 이 조칙을 나라 안팎에 선포하여 최경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병합이 대가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면 이전의 병합 인준과 조칙은 스스로 과거에 돌아가고 말 것이리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1926년 7월 8일
신안 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은 26대조로 내려와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하기까지 무려 505년을 지속한 동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빛나는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인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서 27대조인 순종까지 이어진 전주시의 조선과 대한제국은 역사적인 뒤안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K컬처를 통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K컬처를 이루는 배경이 되었기에 조선의 마지막을 함께한 대한제국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을 경복궁을 방문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들려보시기를 추천해드리며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